한글로 써야 됩니다. 이건 한자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 개념어들, 민주주의, 명문, 성경, 종교, 기준, 과학, 이런 거는 전부 다 한자로 써야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한자로 쓰지 않으면 발음만 전달되고 뜻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한자로 써야 됩니다. 즉 한국어는 70%의 낱말은 한자로 써야 되고 30%는 한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한 혼용, 한자와 한글을 혼용을 해야 이게 온전한 한국어가 되는 것인데, 한글 전용으로 가버린 지가 벌써 우리가 몇십 년이 되고 있습니다. 한글 전용으로 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글을 쓰는 것이 민족주의적이다, 우리 결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착각 때문에 한글 전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한글 전용이 매우 쉽습니다. 한자를 쓰고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은 쉬운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쪽으로 가고, 민족주의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 문자 생활이 한글 전용으로 가면서 한국어의 70%가 암호가 되어버렸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느냐. 성경을, 한글 전용 성경을 읽으면 의미가 안 통하는 것이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이 한자를 쓴 국한 혼용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 성경은 참 쉽게 번역하는 겁니다. 번역도 잘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어는 반드시 한자로 써야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한글로 써놓으니까 우리 신도들이 읽고 대충 알죠. 대충 그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가지고. 그러나 좋습니다. 성경은 워낙 대중적으로 쓰여진 쉬운 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의미는 한 70%는 이해가 돼요. 과학 논문, 역사책, 이걸 한글 전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럼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보고서, 모든 학술 용어는 전부 한자어입니다. 그것을 한글로 써놓으면 읽을 수는 있으나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한국은 문맹률이 70%다.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높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평소에 하고 다녔는데, 최근에 조사를 한 거 보니까 이 OECD에 가입한 나라가 선진국이죠. 이 나라의 국민들이 문자를 해독한다 하지만 문장 전체를 해독한다. 그리고 그 문장도 쉬운 문장, 어려운 문장, 해독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한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자 중에서도 좀 어려운 문자, 소설이나 만화는 우리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급수로 높아져가지고 좀 고급 문서가 있습니다. 계약 문서, 법률 문서, 보고서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냐? 2.4%예요. 2.4%. 고급 문서 해독률이 2.4%예요. 노르웨이 같은 데는 29.4%, 덴마크 25.4%, 스웨덴이 세계에서 1등인데 35.5%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문장은, 어려운 책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2.4% 꽁지입니다. 꽁지. OECD 국가 중에서 꽁지. 그건 일상적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이래 되면은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느냐. 고급 독서가 안 됩니다. 고급 독서는 학문적인 서적이죠. 철학적인 것, 신학적인 것. 이런 것은 안 읽게 돼요. 그럼 안 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엘리트 집단은 어려운 책을 읽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엘리트입니다. 만화 읽고 신문만 읽어가지고 엘리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회를 교회면 교회, 언론이면 언론, 각 분야의 지도층은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고 그것을 읽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요점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독해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엘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 그럴 수 있는 엘리트 자격이 있는 사람이 2.4%밖에 안 된다. 선진국의 10분의 1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모든 글 쓰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다시 교육을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글을 쓸 때 한자를 반드시 읽어내야 된다. 개념은 주로 한자는 명사입니다. 거의 명사예요. 뭐 거의 대부분이 명사죠. 명사 중에서도 개념은 이런 것을 한자로 많이 쓰기 시작을 해야 된다. 지금 신문까지 한글 전용으로 가고 방송 자막도 다 한글 전용으로 가는 바람에 한자를 배운 사람도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곧 잊어버립니다. 간판에서도 한자가 없어지고 도로 표지판에서도 한자가 없어지고 신문에서도 없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알고 있던 한자도 잊어버린다. 이것을 우리 기성세대 글 쓰는 사람, 특히 글 쓰는 사람, 글로 먹고 사는 사람, 글로 먹고 사는 사람, 기독교인들, 언론인들이 이 한자를 다시 살려내가지고 한국어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한국어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은 한국어가 지금 반신불수가 돼서 금이 가버렸습니다. 생각을 담는 것이 글자입니다. 생각을 담는 그릇이 금이 가버렸어요. 물이 셉니다. 물이 셉. 사상을 담아도 물이 다 새버립니다. 정확한 사고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일상적으로 우리가 느낍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받으니까 우리 스포츠 신문에서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아스포츠와 김연아는 찰떡궁합 사이다. 여러분 그런 제목 많이 보셨죠? 찰떡궁합이다. 찰떡궁합이다. 아니 궁합을 이런 경우에 써도 됩니까? 궁합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부 사이에서만 써야 되는 것인데 아니 유부남과 처녀 사이가 찰떡궁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부끄러움 없이 쓰고 거기다 편집 국장이 있고 할 텐데 그거 아무도 지적 안 하고 일상적으로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찰떡궁합이 아니라 갑자기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고동락 같이 고생하고 같이 즐긴다. 요새 많은 신문 기자들이 동거동락이라고 쓰고 있어요. 동거동락 같이 살면서 같이 즐긴다. 즐기기만 한다는 거지. 동고를 잊어버리고 동거동락인 줄 알고 동거동락이라고 쓰고 있어요. 기자들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동거동락. 또 국회가 자동 유회된 거를 회의가 성립이 안 된 것처럼 유회된 거를 동아리 공부한 어딘가는 자동 유예되었다. 이렇게 또 쓰고 있어요. 자동 유예되었다. 심한 경우에는 2억 말리 외국에 가서 말리나 떨어진 데서 고향을 그리는 2억 말리를 2억 말리라고 씁니다. 2억이나 떨어졌다는 뜻인 것 같은데 2억 말리라고 한국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게 말고 그 다음에 거친 용어 점잖지 못한 표현이 이렇게 많이 한국 사람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 기독교인들, 글 쓰는 분들은 한국어를 감춰야 됩니다. 한국어를 감춰야 됩니다. 정확한 한국말을 써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일 제가 강조드리는 게 그것인 것입니다. 이 말